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리더의 언어와 동반 역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과제를 이렇게 해봤나요? 어떤지 각 개인마다 다른데 제가 짐작컨대 그 핵심 자질을 분별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복습 겸해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리더십의 언어에 관해서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리더십 진단에 관한 도구들을 여러 가지로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많은 좋은 진단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그런 다른 종류의 진단하고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결단성, 신중성. 그 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연성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유연성.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코어 퀄리티에 들어가죠. 그 유연성이 코어 퀄리티인 사람도 피폴이 있을까요? 함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지나치면 변덕스러워지죠. 그렇죠? 자, 이 자신이 유연성이 다른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떤 사람들이 엘러지 같이 느낄까요? 그 누군가 고집스럽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공동체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할 수 없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분한테 가만히 그분 하는 걸 배우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유연한 동시에 일관성을 배울 수 있어요. 일관성을. 핏볼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수용성도 있어요. 리더에게. 말하자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퀄리티죠. 그렇지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방만해지겠죠. 방만해집니다. 당연히. 자, 이런 분들은 엘러지가 뭘까요? 엘러지가 폐쇄성. 뭔가 자기 몇몇 사람만 좋아하는 이런 거 엘러지죠. 자, 그분한테는 수용성이 높은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배우면 뭘 배울까요?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수용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죠. 챌린지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걸 생각을 하면 이건 내가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나한테 자긍심도 생기고요. 두 번째,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내가 좀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분들도 핵심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고 걔 나한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퀄리티를 계속 학습하면 여러분들은 코어 퀄리티 더하기 챌린지로 완전히 일체화된 그런 훌륭한 리더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더의 언어와 동반 역량이라는 것을 주제로 할 텐데요.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실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4번 강의를 끝나면 적어도 내가 이전과 뭐가 달라졌구나 이런 걸 체감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4가지 모델을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이 4가지 모델은 리더십 어디에든지 쓰여질 수 있는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어느 형태로 쓰일 수 있던 조직에서도.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는 걸 마찬가지로 앞에 강의와 마찬가지로 필기 도구를 준비하세요. 옆에 백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한번 여기 보면 온톨로지컬 코칭 모델이라는 것 요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배워보고 두 번째 오늘은 4가지 질문이 있어요. 동반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4가지 질문 굉장히 간단한데 이 2가지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른쪽에 모델의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behavior니까 행동이 있어요. 그죠? 행동. 여기는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계속되면 행동이 이렇게 누적되면 뭐가 되죠? 결과가 옵니다. 결과. 리절트가 오죠. 자, 이건 우리가 누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자, 학습은 first order learning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학습이란 건 뭐냐면요, 이 결과를 미리 알고 보고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first order learning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오른쪽 상단의 부분입니다. 자, 흔히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익 광고 중에서 어떤 걸 봅니까? 공익 광고죠. 결과. 담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폐암 환자. 그죠? 폐암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려져 있거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담배 피면 나처럼 됩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결과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행동이에요? 금연하세요. 그죠? 자, 이런 학습을 하죠. 이거 first order learning 아주 중요한 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학습보다 더 깊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second order learning이 그 아래 부분 있죠.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second order learning, 이걸 더 깊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 second order learning에 여기 보면은 사람, ontology, being이란 게 있어요. being이란 건 사람의 존재죠. 사람의 존재입니다. being. 자, 근데 being을 세 가지로 했어요. 그죠? 언어, 그죠? 세 가지. 언어, 감정, 몸.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큐티, 교회에서는 큐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나의 being을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관찰. 자, 이 관찰한 결과를 보고 뭘 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second order learning의 기본 개념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자, 두 가지 예를 들 겁니다. 하나는 이 밑에 보면 출처가 있는데 이 책에 나온 교과서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거기 A라는 사람이 사례로 나오는데 실제 사례예요. 그 A라는 사람의 한번 사례를 이걸 적용한 걸 보면,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이 팀장이에요. 어떤 조직에서 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비잉을 관찰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그 리더로 인정돼서 주요 보직에 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장 어려울 때 느껴지는 이 언어죠. 랭귀지, 언어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쟁. 사는 게 전쟁 같아요. 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전사라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전사예요. 자, 그러면 감정이, 이모션이 뭘까요? 항상 적개심이 있죠. 전쟁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개심이 있어요. 바디, 몸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축되게 돼 있죠. 그죠? 명치 끝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걸 언제 가장 극적으로 느낍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부 회의, 팀장 회의 때마다 느낍니다. 회의 때마다 전쟁터에서 적군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공격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죠? 내가 리더십에 일찍 발탁되고 일찍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그게 뭐야? 관찰이에요. 이 사람의. 그럼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 관찰 결과 전쟁하듯이 하면 이 사람은 직장생활 계속 못하죠. 관둬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 그래서 세컨드 오더 러닝이란 건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관찰해 봤더니 내가 사실은 리더로 인정받아서 팀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인정받지 않았다면 이런 그 상황에 처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은 도전장이 같구나. 경기장에 내가 높이뛰기 같은 거에 내가 시험대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로 바꿀까요? 전쟁이라기보다 이거는 나한테 경기 같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경기. 운동선수가 얘기들 경기.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경기장의 선수로 바뀌는 거예요. 전사에서 선수. 자,
언어가 이렇게 바뀌면 감정도 따라서 바뀌는 거죠. 감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전에는 적개심이었는데 내가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가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 앞장에서 이렇게 봤듯이 뭡니까? 그 일루주자처럼, 그죠?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죠. 몸도 당연히 긴장감에 이렇게 반드시 쓰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언어를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동 변화는 뭘까요? 자, 이전에는 중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회의 들어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직전에 가거나 허겁지겁 들어가서 사람들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경기장에 내가 일찍 가는 거예요. 10분 전 도착. 미리 10분 전 미팅에 들어가서 먼저 조용한 상황에서 상황을 보고 거기서 내가 오늘 생각하고 말할 것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과 뭘 해요? 먼저 인사. 먼저 인사, 10분 전 도착. 자,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인사 안 하죠. 최대한 외면하는 거죠. 못 본 척 하는 거죠. 회의에 임박해서 아예 들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오죠. 자,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컨드 오더 러닝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쓰는 언어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슨 말이 있고 내가 뭐로 어떤 정체성으로 사는가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일수록 이런 어려움의 장에 들어가는데 이걸 능히 돌파하는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리더의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way of being이라 그랬어요. 그죠? 행동을 바꾸기 전에 존재 방식을 바꾸면 당연히 행동은 따라오는 것이죠. 자,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살 때 일반적으로 야고보서의 4장 14절에 보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묻죠. 뭐라고 답하는지 기억나세요? 거기에 너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자, 그러니까 이 언어로 치면 안개. 자기 인생이 네 정체성이 안개라는 거예요. 자, 안개일 때는 감정이 어떻죠? 이거 항상 모호하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몸은 어떻게 해요? 진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안개 인생을 살면, 이 언어의 부분에 핵심의 안개 인생을 살면 쫓기듯이 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여러분과의 리더십 강의라면 항상 맨 앞에 뭘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그랬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안개 인생이 아니에요. 안개 인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얘기인데 4장 1절에 보면 상속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상속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owner of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owner라는 거예요. 원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안개 인생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들의 존재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중심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이 안개 인생의 초조함, 모호함, 불안함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오너라면 첫 번째 평안이 있겠죠. 그죠? 그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존재 방식을 보면 평안이 있잖아요.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앞으로 기대되는 기쁨. 그죠?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노이로제의 그 결과는 뭡니까? 내장기관이라 뭐 이런 거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디가 변하죠. 중요한 건 행동을 거기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 첫 번째,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요. 왜? 이전엔 그럼 뭐 했어요? 이전에는 집착이죠. 집착. 야, 저거는 내가 꼭 가져야 돼. 저건 나 아니면은 저건 뭐 누구도 할 수 없어. 이런 하던 사람이 양보하게 됩니다. 이게 양보하는 게 집착에서 양보로 바뀌면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양보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 리더십에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평생 자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리를. 계속 자리를 쫓아다니는 거죠. 포지션 파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자리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자, 근데 억지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성품 이전에 이 존재 중심의 안개 인생이라면 내가 언제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의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동시에 반대로 용기가 생겨요. 거꾸로. 이전에는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에이 뭐 내가 이거 해봐야 뭐해 이렇게 하고 내가 저거 되겠어? 그렇게 포기하던 사람이 힘을 내자 용기하자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생겨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섀도우 코치예요.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니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김에 내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 뭐예요? 양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반대로 용기가 있게 돼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이전에 안개 인생일 때는 그냥 길이 뻔한 겁니다. 가는 길이 뻔해요. 안개 인생일 때 집착하다가 잃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양보하지만 동시에 용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새로운 지평에 가본 사람은 리더십의 새로운 단계를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컨드 오더 러닝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습할 수 있어요? 지금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나의 비행. 내한테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단어가 뭔지 솔직하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제일 자주 쓰는 어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확실히 내면으로부터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내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면에서 하는 건 내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하는 건 이 네 가지 질문인데 이 네 가지 질문 제가 영어로 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각자 그 입에 맞게 여러분 식으로 한국어로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썼습니다. 다 쉬운 영어니까요. 자,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냥 뭐 영어 그냥 한국식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What do you really want? 자, 우리말로 한번 여러분 입에 맞는 대로 한번 종에다 써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죠? 이렇게 해도 좋고요.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뭐니? 이렇게 편하게 써도 좋습니다. 자, 한국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What else? What else? 자, 그럼 뭐예요? 그 밖에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을 잘하고 다 들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What else? 그 외에 뭐지? 어떤 게 있을까? 세 번째, What's the first step? 그랬죠? 무슨 일부터 시작하면 될까?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말로 한번 써보세요. 4번, How can I support you?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 자, 코칭은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코칭은 뭐죠? 파트너링. 뭐 하기 위한 거죠? To maximize potential. 자, 파트너링을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 do you really want?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진지하게 묻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이걸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던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을 다음에 자기가 이런 걸 원했다고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 스텝에서 what else, 그 밖에 어떤 게 있을까 물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인 물이 다 빠지고 완전히 샘물,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그 안에서 나와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요, 프로페셔널 코치들이 긴 시간 하는 걸 압축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6개월 그 코칭을 하고 그랬는데, 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 4스텝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에 이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다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바뀔까요? 두 번째 얼터너티브한 걸 자기가 대안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한눈으로 보던 걸 두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죠? 입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원근감이 없었는데, 우선순위가 없었는데 이런 게 확 들어오니까 3번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에게 나옵니다. 스스로.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이전에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사람이 척척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효과로?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같이 물어봐주고 들어준 게 도와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건 내가 체험적으로도 많이 듣고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프로페셔널 코치들은 이걸 상당히 긴 시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짧게나 길게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20분, 10분이면 충분히 이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 긴 시간에 걸쳐서, 긴 세월에 걸쳐서 이런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 주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의 주어는 뭐죠? You, 당신이죠. 마지막 질문의 주어는 뭐죠? 나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링에 있어서 주어를 세우고 아이가 이렇게 동반자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어렵지 않죠? 한번 여러분들 한국말로 썼는데, 한국말로 썼으면 한국말로, 아니면 아직 그 입에 맞는 한국말을 하지 못했다면 영어로 한번 크게 읽어보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시작. What do you really want? 그죠? 두 번째 what else? 그 다음에 what's the first step? 마지막 how can I support you?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습도 했지만 이걸 학교에서도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 질문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고, 부모님이 감동을, 이런 질문을 내가 처음 받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그 감동의 그런 장면들도 많이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 파워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의 주어를 you를 하고 마지막 질문의 주어를 I를 했을 때 파트너링이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상대방은 입체감과 함께 실행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앞에 부분에 요거 했던 것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내 존재 방식으로부터 행동에 변화되는 이 세컨 오더, 2차 학습을 배운 거라면, 두 번째는 파트너링에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두 가지 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리더십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2차 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차 과제는, 자, 코어 퀄리티, 특히 그 부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자, 2차 과제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한 절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자신의 존재 중심에 두었을 때의 감정을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어떤 걸 했죠? 안개 인생에서 내 인생이 원래 안개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저는 40살 전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안개 인생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 중심에 뒀을 때 감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한번 둬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그거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어서 이 말씀에 기초하여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감정이 들면요, 반드시 행동하고 싶어져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때, 언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한번 기록을 해보죠. 아,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자, 3번 한번 읽어보죠. 4가지 동반 질문을 가까운 사람에게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아까 얘기를 했죠. 예,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 4가지 질문을 이제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순회 어떤 누구와 1대1 양육하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교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인 관계의 파트너링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과제까지 했는데요.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토탈 그 4가지 모델을 학습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하는 게, 저가 여러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이 뒤늦게 그 믿음과 또 리더로서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깨달은 것이 많아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촉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거든요. 좋은 책들은 다 밖에 있습니다. 좋은 논문도 많아요. 그건 다음에 보시고, 저하고 할 때는 반드시 기록하라 그랬으면 기록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행해보라 그러면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만나서 반갑고요. 잘 이 과제도 하고 3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